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동서양 고전에 의해 기말 대비 리포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과제명은 그 동서양 고전에 의해 이 책이 이제 1장부터 15장까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마지막 장에 보면 3해서 이 원문 읽기가 있어요. 원문 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원문의 장과 제목, 그리고 이 고전의 원문을 이제 그 인상 깊게 읽은 이유, 이런 것들을 감상, 이런 걸 서술하시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각 장에 그 3번을 잘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제1장이 이제 원효의 대승기 신론서와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 대승기 신론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그 책에 보면 그 20페이지, 그러니까 그 제1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1장의 20페이지를 펴보시면 그 3번에서 원문 읽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대승기 신론서와 관련된 이야기죠. 그 원문 읽기, 그러니까 문제가 그 원문 읽기, 원문의 장과 제목, 원문의 장, 그 다음에 제목이 어떤 건지 이런 걸 이제 밝히면 되겠죠. 이 원문의 장은 어디 있고 제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이 고전의 원문을 인상 깊게 읽은 이유, 감상 이런 걸 쓰라고 했는데 1장 같은 경우는 좀 원효대사의 글이 좀 쉽지 않은 글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 혹시 이제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 같은 경우는 그 42페이지에 보면 그 박존의 연암집이죠. 거기에 이제 원문 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부분을 예를 들어 특히 이제 소단 적치인 43페이지라든가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옛것을 본받고 새 것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그 하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일단 밑에 이제 보면 아래 한글로 작성을 하고요. PDF는 쓰지 말고 글자 크기가 이제 11포인트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A4 용지 기준으로 이제 표지를 제외해서 3매 정도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A4 용지 3매 분량이에요. 표지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과제물 분량이 너무 미달하거나 많지 않다. 그러니까 3매보다 적어도 안 되고 좀 더 많아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원문의 장과 제목, 그다음에 읽은 원문의 전체 폭수, 쪽수 이런 것을 이제 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제4장에서 뭐 신채호 선생의 조선 상고사가 있다. 그런 게 있겠죠? 그러면 이 원문은 여러분 책에 이제 91페이지를 보시면 원문 읽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91에서 93쪽 이게 이제 그 원문이 되겠죠. 그리고 목차와 참고문은 쓰지 말고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쭉 적어서 제출하거나 단순 요약하는 과제가 아닌 원문의 내용만 나열할 경우는 표절이다. 이게 되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원문의 내용만 나열 이럴 경우에는 이제 표절로 판명될 수 있대요. 다만 내용상 원문을 인용할 수는 있다. 그런 경우는 인용을 나타내는 큰 따옴표 이렇게 이런 걸 써서 적고 마지막에 이제 가로를 해서 인용한 문장이 수록된 쪽수. 예를 들면 이제 뭐 신채호는 조선 상고사에서 이렇게 말한다. 아 슬프다 이와 같이 하늘이 감춰둔 비사의 보고를 만나서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던가 하면 이제 93쪽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고전의 그러니까 신채호의 이 말은 잊혀진 우리 역사에 대한 절실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식으로 고전의 원문을 읽고 나의 의견이 이제 들어간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의 의견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고전 내용과 관계된 경험, 삶의 성찰, 지금의 이슈, 사회에 대한 해석, 또 인간에 대한 문제 등 자유로운 문제인식으로 의견을 하여튼 제시를 해야 되고요. 뭐 적합성 있고 유리한 문장을 써서 짜임새 있는 글이 되게 한다. 알았죠? 그 요약 형식이 아니고 서술 형식으로 작성하라. 반드시 서술형으로 작성하라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각각의 그런 그 장들을 좀 읽어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찾아서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맹자 같은 경우도 110페이지부터 쭉 나오거든요. 110페이지부터 쭉 나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맹자 같은 경우를 만약에 하신다면 그 112쪽에 보면 112쪽에 뭐 이루 하편 같은 데 보면 사람과 금수의 다른 점 이런 거 나오죠. 그런 걸 가지고 좀 쓰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고자 상편에서 보면 타고난 바탕대로만 따른다면 선하게 될 수가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이 이제 살아오시면서 삶 이런 걸 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순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학문에 대한 즐거움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신 분이죠. 그 중에서 좀 인용할 말이 있으면 여러분이 한번 인용을 하시고 자신의 의견들을 잘 이제 여기에 집어 넣으시면 상당히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서양의 책 같은 데서는 뭐 여러 그 책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그런 그 분야 쪽으로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뭐를 선택해라라고 제가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이제 그 뭡니까 2021년에 나온 그런 그 동서양 고전의 이해라는 책을 바탕으로 하셔서 여러분이 이제 자기의 의견들을 쭉 정리를 하셔서 푸시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한번 그 리포트를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자체는 이제 A4 3장 분량이니까 많지는 않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원문의 내용을 이제 인용할 때는 쪽수를 넣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 자신의 의견, 그리고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걸 쓰시고 책의 내용을 그대로 모든 걸 다 쓰지는 마라.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일부만 인용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글을 한번 리포트를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